도매 사이트에서 아무리 물건 팔아봐도 진짜 남는 게 없거든요. 세금, 수수료, 고정비, 인건비, 밥 먹는 비용 그런 거 다 떼고 나면 실제로는 10%도 안 남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최소한 50% 이상, 많으면 80%도 남으니까. 제가 초기 자본 200만 원으로 연매출 50억 회사까지 키웠는데요. 이렇게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큰 규모의 매출을 낼 수 있는지 그 단계를 오늘 영상 보시면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박터제는 1,000원, 2,000원 뛰기 경쟁 안 해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사업으로 연매출 작년에 한 50억 정도 하고 올해는 100억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진 대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뭔가를 판매하는 부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떼다가 판매하는 부업, 그러니까 위탁 판매 형식의 부업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남의 제품 떼다 파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소자본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보자분들한테 이런 나만의 브랜드를 200만 원 미만으로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초기 자본 200만 원으로 연매출 50억 사까지 키웠는데요. 이렇게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큰 규모의 매출을 낼 수 있는지 그 단계를 오늘 영상 보시면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돈 없이 광고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돈 없이 판매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이건 실제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맨 처음 브랜드 사업을 할 때 단돈 200만 원에 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자본이죠. 도매 사이트에서 아무리 물건 팔아봐도 진짜 남는 게 없거든요. 세금, 수수료, 고정비, 인건비, 밥 먹는 비용 그런 거 다 떼고 나면 실제로는 10%도 안 남아요. 사실은 적자가 안 나면 다행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돈 도매업체한테 주지 말고 독자적인 내 브랜드를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최소한 50% 이상, 많으면 80%도 남으니까. 제가 그때 만든 브랜드가 바로 비누였는데요. 왜 비누를 선정을 했냐? 비누가 가장 만드는데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요즘 시대에 누가 비누를 씁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비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안 비누로 만들어서 화장품처럼 폼 클렌징에 대한 상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다 검색을 했습니다. 비누 제조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한 50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공장이. 우리나라에만.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전화해봤어요. 생각보다 한 80% 이상의 대표님들이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와라, 내가 다 설명해줘도 돼. 저 비누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데 만들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비누에 대한 인증이나 비누에 대해서 만드는 건 저희가 다 전문가입니다. 돈만 내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싸지 않나요? 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죠. 제가 비누를 실제로 하나당 2,000원에 만들어서 1,00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와, 200만 원으로 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그거는 진짜 해볼만 하다. 그래서 50원짜리 거품망을 하나씩 네이버에서 그냥 샀어요. 1,000개 해봤자 5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하나 사시는 분들한테 거품망을 주면서 거품 많이 나오는 세안 비누다. 폼 클렌징 대신 이런 유기농 제품. 인진쑥이 유명할 때라서 인진쑥 비누를 만든 거거든요. 인진쑥이요? 네네. 쑥은 열을 올려주는 상품, 인진쑥은 반대로 쑥이지만 열을 내려주는 소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용해서 열을 내려야겠다, 그걸로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겠다 해서 만들어서 피부에 여드름 많이 나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DC 인사이드라든지 이런 데서 글을 썼어요. 저는 수험생인데 수험생이라고 피부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수험생도 피부에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돈 없잖아요. 그러면 세계에 12,900원밖에 안 하는 진짜 좋은 유기농 폼 클렌징 대용할 수 있는 비누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글을 썼더니 그게 또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켰죠. 바이럴을 잘하시네요. 그쵸. 사실 그때는 바이럴이라는 단어도 되게 어색한 단어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노출만 생각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노출할 수 있지? 이건 제가 잘나거나 똑똑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노출만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3개를 묶어서 12,900원에 팔았어요. 정확히 50% 이상 남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3개에 12,900원밖에 안 해? 천연 제품이 들어가고 인진쑥인데 게다가 50% 이상 남으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리뷰도 되게 좋게 달리고 언제 또 나오나요? 언제 또 재발주돼요? 이러면서 전 재발주를 또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남는 거 50%가 아니라 80% 남는 상품을 팔아야겠다 하면서 그 다음으로 만들었던 게 제가 가방 브랜드를 만들었었거든요. 지금은 또 다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지금은 또 화장품? 네, 화장품 브랜드도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냥 질 나쁜 제품 막 싼 값에 만들어서 올려치기 해서 팔아라 이게 아니라 진짜 본질도 있는 제품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비누 네. 완판하셨어요? 당연히 완판했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마케팅 하셨는지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가구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칭한 지 46일 만에 몇천만 원대 엑시트를 했습니다. 46일이요? 네, 런칭하고 46일 만에 엑시트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조금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저희 그 브랜드를 만들어줬던 공장 사장님께서 하루에 이게 막 100만 원 이상씩 팔리고 하니까 내가 당신 브랜드 사겠습니다 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공장 사장님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운영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사세요. 강아지 가구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강아지들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강아지들이 원하는 건 주인의 냄새일 거고 그 강아지 가구 안에 해먹처럼 만들어서 주인의 옷을 그 해먹에 침대처럼 걸 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강아지들의 주인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내가 없었을 때도 우리 강아지들이 나의 냄새를 맡게 하는 거. 그래서 분리불안을 없애는 거. 이게 강아지들 주인들의 불편함이었어요. 지금까지 강아지 주인, 당신의 강아지가 분리불안을 겪었던 이유는 당신의 냄새가 당신이 없어지고 나서 집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들은 후각이 가장 발달한 동물이고 당신의 냄새와 함께 있게만 만들어준다면 당신의 강아지는 분리불안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 분리불안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본 고객들은 그 가구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강아지 가구라고 하시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제조하시는데? 아니요, 돈이 거의 안 들었죠. 자본이 한 300만 원 정도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300만 원으로도 가구 브랜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더 적게도 나올 수 있고. 한 달 반 만에 몇천 번 거네요, 그분은. 그쵸. 그분은 진짜로 런칭하고 한 달 반 만에 매각 이런 단어까지 쓸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내 브랜드라서 가능한 거죠? 그쵸. 다른 사람의 브랜드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브랜딩화하지 않고 그냥 쿠팡에 올려서 아무렇게나 팔았으면은 그냥 그 공장 사장님이 자기도 그냥 올려서 팔았겠네요, 그냥. 그쵸.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래 브랜드를 만드는 게 맞는 건 같아 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니 나 사업 초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 한 3단계로 제품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제품을 어떻게 수행하고 제작하는지 그거랑 또 이걸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걸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상품을 선정하는 게 사업에서 50% 이상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50% 이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무 상품이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상품을 해야 되냐? 일단은 시장이 큰 상품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량을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저희가 정한 키워드의 검색량은 3만 명입니다. 그 기준으로 모바일에 검색한 사람의 기준으로 한 달에 내가 하고 싶은 상품을 검색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상품이 수분크림이야. 네이버 안에 들어가서 광고 플랫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도구, 키워드 도구를 들어가면 여기에 수분크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수분크림 검색하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수분크림이다. 근데 모바일 기준으로 33,900명이 검색을 했다. 그럼 이 상품은 일단은 시장성이 있으니 해도 좋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정말 추천하는 방법은 쿠팡에 너가 최근에 구매한 거 이렇게 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쿠팡에서 10개 보고 이 중에서 뭐가 잘 팔릴 것 같아? 뭐 안 팔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제 감을 잡기 쉽거든요. 피디님, 쿠팡에서 어떤 상품 사셨는지 피디님이 산 상품 최근 10개를 한번 봐보시고요. 그 중에 저한테 하나씩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몇 개만. 지금 의자 샀거든요. 지금 피디님이 사신 상품 보니까 의자가 약간 인테리어
인테리어용 의자네요. 인테리어용 의자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껴서 사는 제품이 아니죠.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용으로 뭔가 지위제 또는 상징제,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는 제품이잖아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의자는 한번 넘어가 보고 또 어떤 거 구매하셨나요? 옷도 샀어요. 옷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샀을까요? 사람들이 불편해서 사는 제품이 아니죠. 그럼 해야 될까요? 네, 하면 어려워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좋은 모델 써야 되고 좋은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맡겨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또 뭐 사셨나요? 선크림 샀어요. 선크림은 과연 사람들이 불편해서 살까요? 네, 선크림은 결핍이 있어 사잖아요. 어떤 결핍이 있죠? 얼굴이 안 탔으면 좋겠고 그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도 화장이 잘 먹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선크림은 뭐 무기자차다, 유기자차다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났으면 좋겠고 또 유분기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의 불편함들이 있는 상품이에요. 그 상품 같은 경우는 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검색량이 3만이 넘었을 경우에만. 이게 바로 제가 상품을 선정하는 조건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상품을 선정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결핍을, 이 불편함을 해소해주기에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상품을 처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조하고 그래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제조하시는 분들이 그냥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면 네이버 처음에 파워링크라 그래서 광고가 나옵니다. 그 광고를 올려놓은 제조사 사장님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까요? 열심히 하시지 않는 분들일까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내가 전화했을 때 내가 거기다가 문의를 남겼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링크에 들어가서 하나씩 다 전화를 하고 문의를 남겨놓는 게 첫 번째 방법. 제일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선크림 제조한다 치면 뭐라고 쳐요? 선크림 제조한다고 치면 화장품 제조, 선크림 공장, 선크림 제조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제조사들이 나올 거예요. 저도 정말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네이버 카페 그런 데도 보세요? 맞아요. 바로 두 번째가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의 장점은 사장님들끼리 그 안에서 많이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카페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봉제 공장 카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장점은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거기 가면은 사장님들이 아예 올려놔요. 우리는 신월동에서 공장이 있고 그리고 가방은 최소한 100개 이상부터 만드셔야 되고 가방 하나의 단가는 15,000원부터 30,000원까지 나옵니다. 그럼 15,000원에 100개면 150만 원이네 이렇게 체크하고 연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혹시 카테고리마다 최소 주문 수량도 다를 것 같고 그에 따른 필요 자본도 다를 것 같은데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션을 50ml짜리를 하나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안 된다고 했을 때 크림이나 보통 평균 가격이 튜브 같은 경우는 1,500원에서부터 하나당 비싸면 5,000원까지도 합니다. 근데 보통 평균은 그래서 한 3,000원 정도면 되게 멋있는 나만의 크림 제품을 만들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MOQ가 1,000개에서부터 3,000개. 요거는 조금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3,000원짜리를 3,000개 만든다고 하면 900만 원, 1,000개 만든다고 하면 300만 원으로 브랜드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00만 원 미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제품도 있을까요? 네, 일단 화장품이 대표적이에요. 화장품을 제가 3,000원은 평균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500원에 만들어서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얼마죠? 150만 원밖에 안 든 거예요. 지금 화장품 브랜드 런칭하셨다고 네. 그러신 게 150만 원으로 네.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의 이제 크림은 150만 원으로 만들었죠. 근데 재고가 된다고 해도 그럼 한 개도 못 팔아도 150만 원만 잃는 거네요? 그쵸. 근데 한 개도 못 팔 수가 없죠. 그래서 150만 원이고 또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같은 경우도 하나 만드는데 3,000원. 근데 1,000개 만들면 300만 원? 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리바바나 뭐 이런 데서 하는 뭐 예를 들면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그리고 뷰티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콧볼 축소기, V라인 만들어주는 기계 이런 것도 다 1,000원,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하는데 500개 이렇게만 만든다고 하면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것도 많은 분들이 내 상품을 만들고 있죠. 중국에서 만든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드는 건 알리바바.com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올려놔요, 상품을. 거기다가 그냥 문의를 하고 우리 여기 한국에 저희 집으로 배송 받을 건데 몇 개 만들어야 되나? 똑같아요. 똑같이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배송비까지 해서 총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실제로 너무나 쉽게 한국인이랑 똑같아요. 거기서 또 그렇게 해서 그냥 저희한테 물건을 보내주세요. 또 알리바바가 전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기를 칠 수도 없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알리바바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 강아지 밥그릇 판다고 치면은 강아지 밥그릇 이거 한 500개 정도 제조하고 싶은데 얼마예요? 한국어로 치면 거기서 견적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도 이미 최소 주문 200개, 하나당 1,5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대략 그러면 내가 1,000개 만들어야지 하면은 가격을 더 싸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들고자 하면 다 만들 수 있네요. 네, 상품 선정이 중요하지 만드는 건 굉장히 허들이 낮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만들고자 하고 돈만 있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그 돈의 미니멈도 굉장히 적다. 그럼 중국에서 예를 들어 제조할 때도 내 브랜드를 붙여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한 150만 원으로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면은 10번 테스트 해봐도 1,500만 원이네요? 맞아요. 이게 실제로 그냥 초보자가 시작했을 때 가능한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로 초보자들 대상으로만 제가 좀 많이 알려드려요. 초보자들 대상으로만 알려드렸고 예를 들면 30대 여자 백수분도 지금 월에 1억 정도의 순수익을 가져가고 계시고 네? 런칭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되셨고요. 24살 대학교 자퇴생 분도 이번 4월달 같은 경우 한 7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셨고요. 매출이 아니라요? 네, 순수익. 매출은 그 2배 이상이고. 그 마진율이 높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위탁 사업할 때 1억을 벌어도 한 달에 남는 게 없었는데 결국 이 마진율의 구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와, 그렇구나. 한 단계가 이제 판매를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내가 내 제품 딱 호기롭게 딱 출시했는데 내 지인 말고는 아무도 안 사줄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제품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려야 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인지해야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노출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해요. 대표님 노출 어떻게 해요? 노출을 하는 거 광고 아닌가요? 저 광고비 없어요. 2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으로 다 제조했어요. 이제 돈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광고비 없어서 돈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공짜로 노출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지? 제가 거의 진짜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블로그를 공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쓰라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블로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쓰세요.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블로그 쓰라고 하니까 공짜로. 그러면 카페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시겠죠. 카페에다가 글을 써요. 근데 이건 모르실 거예요. 어떤 카페에 글을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멜라토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불면증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카페를 다 가입하세요. 그게 포인트예요. 아무 카페나 들어가서 아무 맘카페와 여기가 맘카페 1등이래 여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대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애초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불면증 카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등업을 하시고 거기다가 상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거죠. 저 불면증이 너무 많은데 불면증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 이런 상품 고민 중인데 어떤 상품 추천하나요? 하고 친구한테 부탁하세요. 친구한테도 그 카페 가입해서 야 너가 내 상품 좀 추천한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친구가 추천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카페를 침투하는 거죠. 이거 대놓고 이거 정말 좋네요 이렇게 올리는 순간 아이디가 정지돼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죠. 저한테 또 분명히 이런 거 하면 댓글 달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정지돼요. 근데 침투는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다. 좀 너만의 방법 없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하나 풀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쿠팡에다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아마존급으로 엄청나게 조 단위의 거래액을 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쿠팡에서 제가 만약에 수분크림을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수분크림을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앰플을 하나 구매를 하세요. 앰플을 검색해서 1등을 하나 구매하세요. 해봤자 뭐 19,800원일 거예요. 구매를 하고 거기다가 리뷰를 아주 정성스럽게 다세요. 리뷰를 달고 그 앰플 사진을 찍어서 리뷰를 달고 거기다가 리뷰 끝에 실제로 피디님이 만약에 내가 수분크림을 런칭했으면 자기 수분크림 피디님이 쓰시잖아요. 좋잖아요. 거기다 쓰는 거예요. 나는 이 수분크림과 이 앰플을 같이 사용했더니 너무나 좋더라. 그러면 그 앰플을 구매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천 명일 거고 그 리뷰를 보는 사람이 하루에 몇천 명일 텐데 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짜 마케팅으로 하면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이 제품이랑 쓰니까 좋더라 라고 노출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쿠팡에 네이버에 그 제품을 검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해보죠. 그 중에 10%만 팔린다고 하더라도 1%만 팔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 달 안에 1000개, 2000개는 금방 판매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옆집 CEO님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의 필살기를 하나 풀었습니다. 블로그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내 블로그 키워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내 블로그를 키우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럼 내가 신생으로 블로그를 만들었을 땐 내 블로그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첫 번째로 안 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만 주고 다른 블로거들이 노출되게끔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블로거들한테 협찬 비용이 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리뷰 노트라는 곳에서 저랑은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제가 쓰는 곳이에요. 너무 좋아서. 리뷰 노트라는 곳에서 우리 제품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많은 블로거들이 협찬 신청을 누릅니다. 공짜예요. 그럼 우리는 제품 비용이랑 택배비만 내면 그 사람들이 공짜로 올려주는 거죠. 블로거들이 나 이 제품 리뷰해줄게 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위탁 사업을 해서 12,000원짜리를 파는데 10,000원에 사와요. 그러면은 10,000원이나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12,000원짜리를 팔면 제가 20%라고 했죠. 2,400원이에요. 2,400원 주고 블로그 하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5개 협찬해서 그 협찬한 사람들이 올린 컨텐츠를 보고 5명만 5개 중에 딱 1명만 구매를 해도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해야 되죠? 우리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탁으로는 절대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그쵸. 브랜드 가능한 네, 위탁으로는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없고 할 수 있는 노출 자체가 없어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브랜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대표님 궁금한 게 이거를 어디다 올려놔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잖아요. 어디다 올려놔야 돼요? 아, 스마트 스토어. 거기 올려놔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스마트 스토어로 남의 제품 파는 게 아니라 내 제품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스토어명, 내 브랜드명 설정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너무나 많잖아요. 이 유튜브에. 그거 그냥 보시고 하나하나 따라하면 50대, 60대 주부분들도 그냥 너무나 쉽게 등록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셔도 되고 결국엔 나중에 그 스마트 스토어에 내는 수수료도 아깝다 하시면 나만의 자사몰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님은 지금도 맨 처음에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만드세요? 그럼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 G마켓 다 등록해놓고요. 제 자사몰도 저는 만드는데 자사몰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쿠팡 스마트 스토어 무조건 하셔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패션 잡화, 패션 의류, 주얼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신선식품, 전자제품, 소형 전자제품, 주방가전제품 이 정도가 일단 떠오르고 뭐 같은 카테고리라도 2-3개씩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몇 개인지 기억하세요? 2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0개 지금. 정도 네, 된다? 네, 제가 그럼 그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브랜드 말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했을 때 장점이 있나요? 장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가장 크게는 리스크가 너무 적어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300만 원? 200만 원이면 만드는데 그리고 너무나 효율이 좋은데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익률도 80%, 70%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은 비즈니스다. 이 비즈니스의 끝판왕이다라고 제가 지인들한테는 매일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만드는 거죠. 굳이 제가 그냥 만들어서 제 거 계속 많이 만들고 많이 수익 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주변에 브랜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고 또 대표님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사례가 또 네. 다른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많죠.
최근에 LG 프로야구 선수까지 하시다가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다치셔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지내고 계셨던 분이 나이가 24살 정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까지 갔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인생을 다 바칠 정도로 야구만 하시던 분이 수업 시간에 공부도 못했던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시다가 2년이 돼갖고 알려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건강기능식품을 최근에 시작을 하셨고 지금 런칭한 지 3개월 만에 4월달 2025년 4월달 기준으로 마진이 약 3천만 원, 순수익이 3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런칭하고 3개월 만에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내셨고, 사실 운동선수이셨으면 프로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정말 다른 분야는 공부할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그럼 진짜 노베이스이셨을 텐데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르쳐 드릴 때는 컴퓨터 타자를 독수리 타법을 치셨어요. 20대인데요? 근데 컴퓨터도 안 하고 프로야구 선수면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컴퓨터 할 시간도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독수리 타법으로 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상관없어요. 네, 독수리 타법도 가능하고 컴퓨터에 대해서 몰라도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또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고 해서 지금은 그분의 어머니도 이번에 온라인 사업을. 대표님 지금 메인 브랜드는 어떤 카테고리이실까요? 메인 브랜드는 가방, 여성 가방. 그러면 가방 브랜드는 어떻게 진행하셨던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가방 브랜드는 제가 가방 브랜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남잔데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이 불편함은 가방이 비싸다였어요. 가방이 생각보다 다른 제품들보다 되게 원가 대비 비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방 하나를 그 당시에 제가 만든 게 7,000원 정도의 가방을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싼 가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에 7,000원인데 막 5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와, 2만 원에 팔아봐야지 해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방을, 그때는 이제 제가 비누 브랜드로 돈을 좀 모은 상태라서 가방을 시작했을 때 7,000원에 만들어서 1,000개를 가지고 2,000개를 가져왔어요. 처음에 7,000원에 2,000개를 가져와서 하루 만에 그걸 다 팔았어요. 왜냐면 남들 다 5만 원에 파는데 내가 19,900원에 파니까 이게 하루 만에 다 팔리더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티몬에서 팔았거든요. 티몬에서 제가 19,900원에 팔게 하니까 티몬 그 MD가 그러면 상위 노출 해드릴게요. 너무 싸게 파시는 사람들이 이거 노출하면 잘 살 것 같아요 하고 19,900원에 판매를 한 거죠. 그 돈이 하루 만에 그게 완판이 하루 만에 완판이 돼서 그날은 전 직원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판매하고 발주 보내고 바로 창고에다가 맡겼거든요. 창고 가가지고 다 싸고 밤새도록 하고 빠르게 외국인 노동자분들 구해가지고 같이 밤새도록 4명이서 그거 다 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 그러면은 엄청 뭔가 브랜드스럽게 만드셨던 건 아니에요? 그쵸. 다들 착각하시는데 내가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면 뭔가 멋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좀 멋있는 걸 만들고 싶어 하세요. 처음부터. 맞아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든 이름을 붙여서 남들이 파는 상품을 더 좋은 가치로 판다. 가격을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저는 가격을 낮췄지만 이제는 절대 가격을 안 낮추고 지금 그 여성 가방 브랜드는 20만 원 후반대에 팔고 있어요. 가치를 더하는 게 핵심이고 내 상품이니까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더한다는 거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를 들면 제 상품을 어떤 블로그랑 협찬을 해도 되는 거고요. 협찬을 하려면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그건 내 상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블로그가 이 가방을 매네 하면서 제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런칭을 했는데 한 1년 반 만에 넷플릭스의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 장면에 저희 가방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제가 협찬을 해서 뭐 돈을 주고 한 게 아니라 저희 가방을 실제로 가져가셔서 그 코디 분이 가져가셔서 그 가방을 이제 그 주인공이 매셔서 저희가 그때만 신생 브랜드잖아요. 한 1년 반이면 그때만 한 2주 동안 3억 원 넘게, 실제로 가방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없어서 못 팔았어요? 네, 그때 없어서 못 팔고 예약 배송으로 바꿨는데 한 달 동안, 2달 동안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 듣고 이 브랜드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무료 강의 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네, 제가 이번에 무료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거예요? 일단은 유튜브에서 풀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각각의 질문도 다 받아드릴 거고 유튜브에서는 풀 수 없는, 제가 왜냐면 유튜브의 댓글로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들이나 실제로 이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아직도 좀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위주로 한번 무료 강의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나도 토사본으로 나만의 브랜드 시작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제가 생각했을 땐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작은 돈으로 시작했을 때 굉장히 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그게 내 상품 하나로 브랜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실 시간에 시작을 해라, 아니면 고민도 하시지 말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